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오늘 걱정 말아요 서울 정말 걱정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저는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정영 씨만큼은 정말 네. 많이 난처할 것 같아요. 저요? 네. 왜 그렇죠? 집에서 담배 피는 거 모르잖아요. 고등학생도 아닌데. 집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 맞고 엄마만 모르죠.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는 모르고 네. 저희 아내나 아들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네. 담배 끄는 거거든요. 그래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여자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세부터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게 좀 잘못한 것 같고 최욱 씨는 당당한 것 같고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닌데. 죄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담배 피는 게 왜 죄야? 죄예요. 그런 죄? 거를 오늘 다루는 겁니다. 무슨 죄입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나백주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 김종웅 부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죄예요? 죄는 아니죠. 네, 됐어. 자, 그리고 서울 금연지원센터의 왕일영 교수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세 분 나오셨는데 담배 피는 게 죄인지 아닌지 네. 이 한번 좀 투표해 보죠. 투표. 일단 우리 김종웅 부회장님은 아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맞죠? 네,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다. 네, 나백주 국장님. 네. 죄입니까 아닙니까? 글쎄 죄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렵죠. 문제들이 많으시네 오늘. 자, 왕일영 교수님. 저는 죄인지 아닌지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 것 같고요. 금연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그건 뭐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햄버거 안 먹는 게 좋죠. 그건 그렇습니다. 네. 햄버거 왜요? 그거 건강에 안 좋대잖아요. 지금 햄버거 지금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듣고 계신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세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햄버거가 비만에 얼마나 안 좋다고 맨날 얘기하고 뭐 수제버거는 몸에 좋다고 난립니다 지금. 수제버거는 좋대? 네. 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이 담배 이야기. 일단 뭐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에 뭐 좋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금연하는 거를 뭐 추천을 누구나 또 할 수 있죠. 설령 담배 피는 사람들도 금연을 추천하는데 현재 이 분위기 마치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을 죄인처럼 몰아가는 최욱 씨 같은 이런 분위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확실히 그 예전보다 담배 피는 분들이 많이 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피는 분들이 준 게 아니라 너무 위축되는 바람에 몰래 핍니까? 몰래 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지금 우리나라 그 성인 흡연율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얼마나 줄었죠? 지금 지금 세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막 세십니다. 네. 이게 지금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 1998년 같은 경우는 그 남자가 66%까지 10명 중에 한 6, 7명은 폈고 98년에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니는 시절에 대학생들 남자 대학생들 진짜 거의 다 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66%도 생각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제 체감으로는. 네. 예, 근데 지금 근데 이게 단위가 맞나 모르겠네, 이게. 맞아요? 너무죠. 저 선생님 미리 좀 준비를 해오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네. 2015년도에는 39%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졌죠. 지금 한 10명 중에 4명 정도의 성인 남성들은 흡연을 하고 있다. 그래도 많이 피네. 여성 흡연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여성 흡연율은 대개는 지금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98년도에 6.5%에서 지금 5.5%니까. 그럼 그건 잘못된 얘기네.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좀 더 빨라지고 있고, 그렇죠? 지금 젊은 여성들의 흡연율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여성 흡연율 체크는 잘 안 되죠? 여성분들이 이게 좀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하는 경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남자들은 마치 이번 투표처럼 누구 찍었다 그러면 이제 딱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담배 문제에 관해서는 여성분들이 아마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아마 이 수치가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실제보다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샤이 흡연자가 많습니다. 네. 요즘 뭐 스타벅스라든지 커피 이런 데 보면 네. 그 바로 옆에서 거기서는 못 피니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물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문화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뭐요? 아니 뭐 남자나 여자나 담배 피는 거 똑같은데 그 여성한테는 더 따가운 시선을 그 보내는 인기 거. 발언 같은 거 자꾸 하려고 인기 하지 발언 마세요. 아니에요. 맨날 그런 것만 에이 참고. 여튼 그 흡연에 대해서 이제 안 좋다는 걸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고 그 금연 정책을 뭐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이 폭압적인 금연 정책이 과연 이 온당한가?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흡연자들을. 단속을 해. 네, 몽둥이로 다스릴 때가 이제는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서 난리인데 이 담배 펴가지고 네. 몸 아프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때는 아이 생산을 할 만한 나이는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 돼요. 정말 이 전두환 씨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흡연자들한테 굉장히 이거 좀 문제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몽둥이를 그렇습니까? 때려잡다니. 아 이게 이제 모르고 하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몽둥이를 때려잡아야 됩니까, 교수님? 몽둥이로 때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흡연이 이제 건강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또 좀 과소평가하시는 부분들은 거봐.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 흡연자 분들께서 흡연하고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한 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흡연 관련 폐질환이나 여러 관련 질환들에 발생하실 수 있는 위험도도 훨씬 높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 심각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네. 뭘 생각했는데. 아 진짜 심각하네. 아니, 그러니까 흡연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고요? 네, 그렇죠. 아. 흡연에 의해서 사망한다는 건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흡연자들에 비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폐암이나 후두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암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술 그에 마시는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 드시는 분들도 이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네. 간암이나 이런 이제 빈도들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러니까 정윤 씨,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접근이 너무 꼴보기 싫어요. 왜요? 아니 그 담배는 담배로서 나쁜 거고 네. 또 다른 나쁜 것들도 있겠죠. 그 나쁜 것들은 그럼 동등하게 대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하나하나 해야죠.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합니까? 라면 먹는 애들도 다 몽둥이로 때려 잡을 거예요. 나중에는 천천히 가요. 천천히. 일단 담배부터 때려 잡고 다음에 라면 네. 뭐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나마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네. 뭐 언제 라면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술부터 전 때려잡아야 된다고 봐요. 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담배는 적어도 담배를 피우고 나서 사고를 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담배 폈다고 해서 막 꽐라가 돼갖고 사고 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니 근데 네. 술 먹고 사고 치는 거는 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문제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게 담배가 더 나쁘냐 술이 더 나쁘냐 네. 둘 중에 하나를 표시하라. 네. 그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집안마다 다르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오늘은 이제 담배니까 네네. 담배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지금 담배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네. 적어도 대학생 정도 돼야지만이 담배를 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집에서는 이제 뭐 그냥 묵인해 줬는데 네. 물론 이제 아까 뭐 아직도 어머니가 모르신다는 게 그 모르시는 게 좋죠. 마음 편하시게 있지. 어차피 뭐 상황이 변하지도 않을 건데. 저는 효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그게 네네네. 마음이 편한 게 좋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젊은 애들이 네. 젊은이라는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도 네. 담배에 손을 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 뭐 통계 자료를 보면 네. 2005년에는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한 10명 중에 뭐 1명 뭐 이랬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긴 한데 지금 네네. 현재로서는 2016년에는 10명 중에 한 6명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허수가 좀 많아요.
안 핀다고. 아직까지는 학교 선생님한테 혼난다든지 부모님들이 뭐 깜짝 놀라니까 이것도 뭐 효도 차원에서 일단 설문지 같은 이게 설문지를 네네네. 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누가 그걸 제대로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통계가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주변에서 흔히 봤을 때 바구니 물가율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뭐 물가율 상승률하고 좀 다르듯이 네. 체감하는 거는 분명히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예, 그게 더 문제죠. 그리고 연령은 가면 갈수록 오래 사시니까 이게 네. 담배를 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네. 병이 생길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뭐 햄버거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저기 함량 뭐 네. 소금 나트륨 그 소금 함량이 너무 높다거나 네. 여러 가지 그 저기 몸이 좋지 않은 그런 그 지방 성분 이런 네. 부분들을 어쨌든 조정을 해가면서 자꾸 이제 건강한 그런 쪽으로 가고 음식이 있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자꾸 이제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술은 사실 그거는 저기 술도 과하게 먹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있는데 또 술하고 담배하고 또 관련성이 아주 높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담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담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방금 그 이 담배에 대해서 관용적인 그런 사회 문화를 네. 이렇게 좀 바꾸는 거 이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담배 안 피우는 게 담배 피우는 사람을 죄악시하는 것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네. 담배 안 피우는 모습이 당당하고 멋지고 쿨하다. 이런 거는 권장하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김종웅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지금 뭐 청소년들이 그 흡연 시작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담배의 누적적인 효과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네.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고 특히 담배는 이제 우리 안 교수님도 말씀 많이 해주시겠지만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 중에 문제를 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관용시한다. 네.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너그럽게 보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인 거잖아요. 네. 그 말의 함의는 결국은 담배 피는 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네. 이 담배 피는 행위가 누구에게인가 용서받을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간접 흡연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데요. 아니 간접 흡연이야. 그 예를 들면 그 같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같이 있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지 않는 사람을 앞에다 놓고 내가 억지로 피게 되면 그건 잘못이지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따로 그건 뭐 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처벌하든지 하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인가 용서받을 일이냐는 거죠.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저 정영진 씨 개인을 놓고 봤었을 때 내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네. 정영진 씨 개인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게 한다는 거 네. 그거 자체를 놓고 보면 네. 그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누가 그러니까- 강제로 담배 피기에는 못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요 정책적으로 그 미세먼지 발생을 많이 시킨다라고 언론에서 좀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주 죄악시 우리가 바라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미세먼지 발생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좀 아무리 그게 이제 뭐 희망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다 그러면 네. 얼핏 나오는 얘기가 네. 생선구이집, 네. 미세먼지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요. 가정에서의 그 후드 안 틀고 조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담배 피는 거는 죄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뭐 나는 산이 좋다. 자연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담배 필 수 있죠. 네네. 스트레스도 풀고 세금도 국세도 거치고 주변에서 간접 흡연은 할 사람도 없고 그런 거는 그냥 괜찮다고 어느 정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또 양의 문제죠. 양하고 기간. 양하고 기간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분들이 질병에 걸려서 그냥 아프게 되면 그냥 편하게 그냥 가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러면 누군가는 또 간병을 해야 되고 네. 결국 우리들이 의료보험료는 또 가면 갈수록 또 더 낼 것이고 네.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그 모든 면에서 양측의 칼이 있단 말이죠. 햄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싶을 땐 먹어야죠. 네. 그렇지만 하루 3끼 계속 먹는다. 그런 건 안 좋죠. 그리고 담배도 스트레스 받으면 네. 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양이 중요한 거죠. 요즘 뭐 주폭 얘기 나오는데 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술은 조금씩 먹어도 괜찮고 하지만 담배만큼은 계속 조금이라도 피우면 결국은 그게 누적돼서
마치 방사선을 계속 조이는 것 같은 효과를 어휴, 나타낸다. 그래요? 방사선 하니까 그냥 금방 반응이 오네요. 그리고 간용적인 문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그 집안 어르신들 네. 큰아버지나 이렇게 인사 갈 때는 꼭 담배를 한 보루나 두 보루씩 사가지고 가서 인사를 네. 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든지 안 피우든지 간에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면 의뢰 또 초면에 담배도 권하기도 하고 그거 죽으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가 굉장히 그 관용적인 아, 그 잘못된 문화였다라고 문화입니다. 커피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사주는 것도 죽으란 얘기가 그렇게 따지면 커피는 몸에 좋습니다. 몸에 좋다니 말이 됩니까? 카페인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몸이 좋은데요. 한 20잔씩 마셔봐요 그 죽지. 아까 20잔 마시면 오늘- 다 몸에 안 좋죠. 오늘 우리 정영진 씨가 자꾸 이 그 담배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게 들어올 때 오늘 정영진 씨가 한번 금연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을 목표로 그걸 목표로 오셨대 오늘. 아, 그래서 그거 쉽지 않을 것 그랬는데 같아요. 자꾸 그거 보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때려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죠. 본인을 방어하려고 자꾸 이거를 옆에 다른 데다 갖다 붙여가지고 본인을 변호하시려고 이러는데 네. 일단 우리 그 저기 담배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담배는 몸에 안 좋다는 거 인정입니다. 아, 그래서 인정하세요? 네. 당연하죠. 그 담배 몸에 안 좋죠. 근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거나 그러니까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술을 마시거나 혹은 담배를 피거나 햄버거를 많이 먹거나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피해를 왜 주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보험 있죠. 건강보험. 네. 그거 자기가 다 빼가는 거 아닙니까? 내 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지난주에 최욱 씨가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최욱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햄버거 먹는 거에 대해서도 다 단숟가락 했잖아. 그래서 내가 햄버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햄버거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오늘 뭐 다른 얘기는 자꾸 이제 자꾸 해나가니까 물타기 하네.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건데 롯데리아한테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니까 담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피해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폐해를 주는 것도 아닌 이상 담배에 대해서 막 무슨 판매할 때마다 막 뭐 험악한 사진을 붙여놓는다든지 지금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근데 실제로 이제 니코틴 같은 경우는 다른 아까 이제 햄버거도 말씀하시고 뭐 다양한 술도 말씀하시고 하셨었는데 니코틴 자체는 굉장히 좀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치킨 있습니다. 중독이거든요. 치킨 뭐 치킨도 말씀하셨지만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알코올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알코올 의존으로 갈 확률은 네. 실제로 니코틴 그러니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니코틴 중독으로 갈 확률보다 훨씬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니코틴 자체가 우리 뇌에 굉장히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을 낮추고 특히나 청소년들처럼 처음에 그런 어떤 건강상의 폐해를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정말 호기심에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제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네. 흔히들 시험 문제를 해서 네. 뭐 담배가 나쁘냐? 다 예스죠. 근데 그러면 얼마큼 나쁘냐는 아마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담배가 관련된 암이 한 7개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흔히들 이제 담배하면 뭐 폐암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 이제 암을 제외한 2위 심장병, 3위 뇌졸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당뇨도 있거든요. 네네. 5위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폐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을 뺀. 그러니까 계속 기침하고 숨 찬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담배가 무서운 거는 조금 폐가 나빠지면 이제 나이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폐가 나빠질 거 아닙니까? 각 기관들이. 근데 담배를 피면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10%만 나빠지면 알람 사인이 울려서 본인이 증세를 느껴서 아 내가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되는데 네. 거의 한 60%가 망가지고 한 40% 정도 남아있을 때 그때부터 약간 증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제가 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일전에 그 이주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금연 홍보 대사로 그건 담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담배 마시습니까? 뭐 독약입니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그 흡연자들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그건 맞잖아요. 팩트가 아닌데 뭐가 맞다고요? 그러니까 담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근데 그 사람이 걸린 암종이 네. 그 폐 선암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편평상피 세포암이 이제 흡연하고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주일 씨가 걸린 남은 폐에 있는 선암이어서 그렇게 관련성은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담배가 아니다라고 그 암 종류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담배를 실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피우다가 끊은 지가 한 지금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 네. 아까 박국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까지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담배를 끊는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근데 미래에 있어서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내가 낮췄다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담배 피웠을 때 사실 좋아해서 막 하루에 뭐 10개 피, 20개 피 이렇게 피웠었지만 네. 그게 이제 냄새도 나고 네. 사실 좀 이렇게 어디 달리기나 산에 오르거나 할 때는 되게 숨차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일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담배에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그 홀가분함 네. 이런 그 어떤 그 자신감 같은 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담배 끊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좋은 분들의 뭐 경험담도 많고 좀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면 안 좋고 건강에 안 좋고 담배 끊으면 건강에 좋아진다는 거는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담배 피는 분들이 어디에서 피냐면 건물 같은 데서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금연 건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15층에 있다가도 1층까지 쪼르르 내려와서 이제 어디 막 이상한 데 숨어서 이렇게 막 핀다 말이죠. 이게 괜찮은 거냐. 예를 들면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담배 피는 식당이랑 안 피는 식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예 모든 식당에 담배를 다 못 피게 돼 있죠. 담배 피는 식당에 가면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설령 그게 내 건강에 뭐 안 좋다는 건 다 알지만 내가 담배를 즐기면서 밥을 먹고 싶다. 이런 경우에 담배 피는 식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흡연자들이 모여서 담배 피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 선택권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왜냐하면요. 대놓고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모습을 용인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식당에서 자해하는 사람들만 모아둔 식당이 있습니까?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됩니까? 술 먹는 거 똑같이 그러면 하나씩 하자니까. 왜 자꾸 술로 가? 아이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그리고 좀 드리면 삼겹살 먹을 때도 그 숯에서 얼마나 안 좋은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 사람 죽이자는 그 도살장입니까? 그런 거? 삼겹살집이? 아이고. 그러나 그 돼지고기에는 의사분들 계시니까 좋은 말씀해 성분도 보세요. 있어요. 숯불에 굴 때 고기 그 얼마나 안 좋은 게 그 담배보다 훨씬 안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담배처럼 네. 거기다 빨대를 대고 다 들이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저 고기 맨날 구우면서 그거 맨날 들이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마.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자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네. 우리가 여기서 그 흡연하는 사람에게 담배를 피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선택권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제약하자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고 저는 그런데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활용을 할 때 네.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꾸 그 어떤 그 지금 우리 정익진 씨는 네. 뭐 뭔가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뿐만 어떤 아니라,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손발을 묶어가지고 정익진 씨를 하여금 네. 절대 뭐 그쪽으로 고개를 못 돌리게 한다거나 뭐 그쪽에 못 가게 우리가 채착을 하신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정영 씨 소원대로 담배 피는 사람들만 그럼 한 공간에 가둬놓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10m 앞에서 못 핀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2, 30m 앞쪽에 예를 들어 무슨 저 흡연 공간 같은 걸 부스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통로 같은 걸 뭐 열어놔주고 이걸 다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일단 다 담배는 팔면서 편의점마다 다 팔면서 필 곳들은 제대로 하나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그 10m 이내 바깥은 네. 실은 다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럼 저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그 그러면 공원 안 같은 데 피우시는 게 가면 낫죠. 흡연 장소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그 안쓰러워. 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네. 흡연 장소가 있어요. 굉장히 막아놓은 협소하죠. 거. 그래서 저는 예.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쓰럽더라. 아 저분들은 경제적으로 참 담배를 피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네. 커피숍에 딱 들어가면 커피 냄새 딱 마시잖아요. 네. 냄새 맡잖아요. 그렇듯이 거기는 자기가 담배 안 피워도요. 담배 냄새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두 개비를 필 거를 한 개비만 펴도 거기서는 충분하게 두 개비 피는 효과를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우리 정인계 씨는 그러면은 집 안에서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데서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집 안에서는 안 피죠. 왜 안 피우시죠? 저 권리가 테라스에서 있는데? 테라스에서 피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 테라스
집 안에서도 피우실 수가 있잖아요. 마치 꼭 이거 청문회 같아요. 너무 한 사람 선택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한 하는 사람을 얘기죠.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얼핏 생각해 보면 담배가 참 피는 게 양단면이 있죠.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네. 나도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 필까?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약을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스트레스 이제 그 뭐 해소약이 있으니까 저도 어떨 땐 극단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스트레스 약을요?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그 중독성이 약간 있을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또 있고 네. 그렇지만 담배처럼 이렇게 중독성이 심한 건 없어요. 한번 보트를 한번 해볼까요? 마약이 중독성이 더 많습니까? 필로폰? 아니면 담배가 중독성이 더 많습니까? 질문 자체에 담배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사지선다형에서 예스냐 노냐 그냥 주관식이 아니니까. 근데 정말로 담배가 중독성이 많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주폭은 자기가 술 마시고요. 어디 가서 운전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다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만 다쳐요. 거의 대부분. 근데 담배는 정말로 주변 사람들 많이 해치거든요. 제가 우리 어떤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70대 초반인 여자분인데 무슨 얘기 하다가 이제 뭐 담배 얘기가 나왔어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저희가 딱 지금 진찰해 보면 대강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담배 피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여자들 같으면 그냥 즉각 딱 답이 나오죠. 병원에서는 다들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네. 근데 이분이 담배를 남편한테 배운 거예요.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피다가 어이 자네도 한번 같이 한번 피워보지. 이래서 같이 피운 거예요. 아, 아내한테요? 와. 그래서 남편이 이제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남으면서 이 담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연치료를 해봤는데 네. 결국은 1차를 일단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아까 뭐 이제 이주희 씨 뭐 암의 종류가 뭐다. 사실 암의 종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암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분명한 거니까. 근데 그 애들도 요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직접 그 앞에서만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옷에 배어 있거든요. 네. 집안 어딘가에 다 배어 있어요. 근데 그게 쌓인다는 얘기죠.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10년 이렇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게 간들간들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물이 끓을 때 네. 100도가 넘어야지 팔팔팔 끓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게 물이 끓는지 안 끓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손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시점이 딱 도달을 해야지만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있어도 모르는 죠. 그리고 또 자기 집안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뭐 애들이 기본적으로 호흡기가 약하게 타고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담배를 피는 게 있으면 망치로 한 대 땅 때려가지고 물이 100도가 그냥 휙 넘어가 버린 거죠. 빠른 순간에. 그러지 않았으면 한참 뒤에 끓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으면요. 정영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주변 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피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네.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네. 본인 편의대로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간접 흡연이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자가 실제로 들어 마셨다가 뿜어낸 연기를 우리가 이제 주류 담배 연기라고 하고 흡연자가 담배를 들고 있을 때 나오는 연기를 우리가 부류 담배 연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연기가 더 나쁠 것 같으세요? 그 생연기가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흡연자가 담배를 들고 있을 때 나오는 연기를 분석하면 실제로 들이마시는 연기보다 유해 물질이 한 100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담배가요. 생연기가. 그렇죠. 들이마시는 연기보다요. 그래서 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흡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폐질환이나 천식이나 기관지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실 수 있죠. 그래서 가족 중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 중에 이제 그런 질병들이 많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진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는 필터를 통해서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그냥 생연기 마시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잡아야 거는 이런 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뭐 스크루지 영감 그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네. 그 어디 이제 그 뭐죠? 뭐 미래를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네. 자기의 뭐 미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뭐 깨닫는 그런 그 이야기처럼 아까 우리 그 저 김종웅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자기의 그 건강과 관련해서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럴 수만 있다면 한번 보고 나서 이 흡연에 대한 그걸 한다면은 어떨까? 이게 지금 그 담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피웠을 때 네. 폐가 안 좋아지거나 무슨 암에 걸리거나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사실 의사들은 그 임상 현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가지는 심각성이나 문제를 더 많이 알게 된다라고 생각을 그럼 하거든요. 선생님, 담배 피면서 120세까지 살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글쎄, 뭐 이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 담배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예민하게 민감하게 건강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네, 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하지만은 수 있습니까? 네. 그지만은 그게 어떤 사람이 그 저기 저항성이 있는지 이런 건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사들은 담배 왜 피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요? 네. 의사들 왜 나쁜지 다 알아야 피워요?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꽤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나는. 의사들도 사람이기 네, 때문에 임상실험 하는 거지. 임상실험 그렇지만 근데 의사들이 그 흡연이 가지는 문제점을 이제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권고하는 거고 네. 또 끊기 위해서 치료도 네. 이렇게 이게 처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문득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요즘 그 전자담배들을 또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그거는 건강에 좋은 겁니까? 아, 제가 그거 아주 최근에 재밌는 광경을 발견했는데 네. 저희 관내에 이제 건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대역 앞에서 친구들 만나려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가 이제 뭐 그 외국 학원들도 많거든요. 네. 그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앉아가지고 뭘 공부를 하는데 입에다 무슨 레이저를 쏘이는 거예요. 빨간 레이저를. 입에다가요? 예. 그래서 요즘 또 저런 새로운 또 무슨 미용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쭉 내려오면서 유심히 그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앞으로 이제 싹 지나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전자담배구나. 전자담배인 거예요. 아, 그거 멋있어. 멀리서는 이렇게 레이저를 쏘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싹 들이마시더라고요. 아, 멋있어요. 미래 손사는 같고. 아, 그거 멋있더라. 그래서 아마 이게 전자담배 그 파는 그 업체들 광고를 보면 뭐 정말 담배를 끊는다는데 뭐 개가 개죠 뭐. 안 좋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그 연초담배에 비해서는 훨씬 좀 건강에 덜 해롭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게 일단 없고 뭐 여러 가지 그 담배 연기에서 그러니까 발생될 수 있을 것들이 훨씬 적지 않을까. 일단 니코틴은 있지만 니코틴은 뭐 수용성으로 빠져나가는 걸 테고 훨씬 더 적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전자담배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연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전자담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네. 실제로 이게 액체 상태의 니코틴을 전기열을 이용해서 수증기로 이제 만들어서 이를 흡입하는 장치인데 실제로 일반 담배보다 그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전자담배의 연기에도 니코틴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같은 그런 독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간접 흡연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전자담배도 해롭다. 예, 그리고 많은 해로워요? 분들이 금연에 좀 도움이 된다고들 생각하시지만 실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아직 네.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의학계에서는 전자담배를 금연의 대체물로 생각하시기엔 아직 무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는요. 네. 그냥 산소만 좋아합니다. 저희가 이제 얼핏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한테 모자를 쓰고 다니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어르신 되면 이제 머리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강렬하게 햇빛을 쏘이면 물론 비타민 D는 뭐 약간 들어오긴 하겠지만 뇌가 있는 거랑 똑같죠. 그 모자 쓰는 게 좋아요. 뇌는 꽉 마치 그 두부 같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열을 가면 별로 안 좋죠. 그렇듯이 네. 우리 이제 그 사우나 이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가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아니면 우리 정말로 엄청나게 추울 때 찬 공기 마시면 네. 기침 나잖아요. 그게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는 일정한 온도, 습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 얼음물 그냥 왕창 들이마시는 거나 뜨거운 왕창 드시는 거나 목이 디는 거랑 창호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듯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도요. 일정한 산소 정도 이런 게 들어오지 않고 가면 그거의 유해 문제를 다 떠나서 계속 자극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마치 눈에다 뭘 계속 집어넣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결국은 망가지는 거죠. 네. 그 박원순 시장은 담배 핍니까? 안 피우셔요. 안 핍니까? 네. 역시 차기 답네요. 네.
이런 부분에 하나씩 중간중간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제 프로그램 특성상. 오바마는 담배 폈어요. 오바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 잘 됐잖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네. 이제 금연을 위해서 뭐 어떤 제도적으로 좀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금연 지원이라든지.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담배를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예, 이제 보건소에 가면 각종 용품이나 이런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그 금연 치료 사업이 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이제 그 의사분들하고 같이 이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약물 지원을 통해서 약물 처방을 통해서 금연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저 왕일인 교수님 오셨지만은 그 금연 캠프가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교육과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담배를 끊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에 가면 교수님이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가보실 생각이 있으시죠? 뭐 유료예요? 참가비 10만 원이 있지만 네. 다 수료하시고 나가시면은 100% 환급 되십니다. 그래요? 그럼 좋네. 실질적으로는 공짜네. 그렇죠. 며칠이에요? 4박 5일. 4박 5일 동안 네. 어디서 해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4박 5일을 있어요? 네, 입원을 하면서 입원하는 거예요. 네, 아주 집중적으로 간단해요. 손발 묶고. 손발을 묶지 않습니다. 4박 5일 동안 병원 안에서. 그렇죠. 예, 4박 5일 동안 네, 서울 성모병원 내에서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주 집중적인 금연 네. 지원 관련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신. 밥은 계속 밥은 아주 잘 나오시기 때문에 정영진 씨께서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저는 바로 없는데.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디 숙박이 네. 해결 안 되는 사람이 거기 가거나 이것도 그럴 뭐 수도 1년에 한 있겠네. 3-4번씩 가도 그게 가능한가요? 1년에 3-4번씩 가실 수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수료 중간에 이제 참기가 힘드셔서 중간에 네. 이제 실패를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재입소를 하실 수가 그 있습니다. 캠프에 들어왔다가 나가신 분들을 추적 조사 계속 합니까? 그렇죠. 저희가 6개월까지는 전화와 직접 이제 면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공률이 실은 다른 치료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되어 4박 5일 있는데요. 캠프가요? 예, 아무래도 4박 5일 캠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이제 여러 번 금연 시도를 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 중증 고도 흡연자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신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6개월 금연 성공률이 60%가 넘거든요. 와.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캠프인 것 같은데 이거 이름을 박원순 캠프 같은 거로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박사님. 저기 이제 그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자꾸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시는 계시죠.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이렇게 캠프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면은 끊을 가능성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6개월 이후에 60%예요? 네, 66% 굉장히 정도. 높네요. 또 굉장히 이제 높은데. 그 집 가까운 데서는 그 의료기관에 가시면은 네. 의료기관에서 이런 금연 처방을 받고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일정 부분 본인 부담 비용을 지불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완료하게 되면 다시 그 돈은 또 환급을 받아서 사실상 무료로 또 할 수가 있는 아마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을 거예요. 음. 문제는 옛날에는 전매청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담배 팔아서 수입 올리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담배로 인해서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싹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KTNG로 넘기고 네. 돈은 받고 담배는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나라는 우리는 과거는 모른다. 당신들을 도와주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방향은 어차피 늦었더라도 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담배만 피고 끊고 싶다 하면 금연 캠프로 들어가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예, 연세 드신 분이 뭐 숙식 해결하려고 들어가면 모르지만 자꾸 그걸 의심을 많이 하시네. 아니 저도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디 갈 데 없으면 뭐 가서 뭐 건강검진도 가면 건강검진도 해주잖아요. 네, 무료로 건강검진을 봐요. 해드립니다. 그 가서 이제 뭐 또 젊은 분들도 만나보고 뭐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반 직장인들 젊은 사람들이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근처에 병원을 오면 아무 병원이나 돼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병원들이 다 금연을 신청했으니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네. 이 스마트 서울 맵이라고 하는 네. 이 그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스마트 서울 맵. 네네네. 네.
이거를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이 근처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하셔서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클릭을 한 다음에 지도를 딱 보이면은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도 금연치료기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가상 콜센터한테 물어보면 전화 한 통이면 그렇죠. 되는데 뭘 네. 굳이 뭐 웹을 다운받고 아니 그 하십니까? 면전에서 사람 건 너무 그렇게 두 하시네. 분이 아니 좀 그런 완전- 방법도 있으니까 네. 같이 활용하시면 좋죠. 뭐 네, 담배 피면서 좀 저는 이제 가라앉히세요. 이거 궁금한 거는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네. 잘 모르는 것도 그 아는 사람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예. 근처 병원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또 그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나라니까 참 드문데 저희 같은 경우 참 보람을 느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정말로 성공을 해요. 간혹 가다 성공해요? 그럼요. 이게 그 성공 확률이 적습니다. 그 본인 스스로 담배를 끊을 확률은 한 4% 정도? 근데 약을 쓰면 한 많으면 한 3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네요, 그래도. 30%니까 약을 써도 30%니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죠. 그래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끊으면 저희가 이제 보람을 좀 느끼거든요. 네.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게 그런 경우입니다, 좀. 그래서 애초에 딱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제도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렵죠. 근데 어려워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서울시나 각구 보건소하고 해서 네. 그 청소년들이 그 흡연에 이제 접하지 않도록 네. 그 뭐 편의점 담배 판매에 대해서 그 연령 인증, 성인 네. 인증 같은 걸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아까 말씀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그렇죠.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교육과 홍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담배가 물론 안 좋다는 것도 뭐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안 좋은가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어떻게 금연을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보건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예전부터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담배 이름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뭐 폐암 한갑 주세요 이런 거. 네,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그 교수님 이제 서울 금연지원센터에 계시니까 네. 이렇게 담배 끊었다.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종종 굉장히 계세요. 많으시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6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뭐 수십 번씩 이렇게 금연 시도를 했었어도 계속 네.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시는데 금연 캠프 들어와서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시고 네. 또 그렇게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 굉장히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서울 공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만 계속 살면 네.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정말로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 보면 확 느낍니다. 그럼요. 담배를 똑같아. 끊잖아요. 그리고 일정 피나, 기간이 피나. 지나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예. 그건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봐야지만이 그런 새로운 세계를 네.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잠깐 끊어볼까 하다가 요즘 미세먼지 보고 어차피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해가 보이질 않아. 달도 안 보입니다 요즘에. 네. 네. 참 한심한 인간입니다. 네. 그래도 그 담배 피는 사람들도 끊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제가 보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끊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정영 씨는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저는 아.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담배를 끊지 말라고 하니까. 뭐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니야? 왜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 오빠 같은 사람이 담배마저 피지 않는다면 네. 바람 필까봐. 그러니까 다른 너무나 단점이 없어서 네.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봐. 이 담배 폐예요. 이 사고를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담배라도 하나 있어야 내가 어쩌다 한 번씩 화날 때 오빠한테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거 담배마저 안 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아무튼 뭐 부부가 그렇게 유지된다면 뭐 저도 그 제가 인정해야죠. 우리 정인기 씨 개인에 대해서 네. 설득하는 것은 오늘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해요. 네,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집사람부터 이게 설득하셔야 돼요. 오히려 선생님 씨 담배 한 모금 빨고 싶어하는 표정인데요. 아니 뭐 그런 한대 정도는 드릴까요? 아닌데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이제 뭐 어쨌든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어린이들이 이제 음. 그 간제 흡연에 노출되지 않고 또 네. 흡연을 시작하지 않고 음. 또 흡연을 결심하신 분들이 더 금연에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드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실 이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득이 되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네.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담배로부터의 자유를 조금 네. 경험하고 난다면 담배 끊길 잘했다는 느낌이 확 올 건데 그게 아쉽네요. 끊은 다음에. 예. 아니 그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그것도 좀 불편하긴 한데 저는 이제 제일 담배가 싫은 게 있다면 전 냄새가 싫어요. 건강은 사실 저는 둘째고 예. 냄새가 좀 싫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옷이라든지 뭐 몸에서 나는 이 담배 냄새가 싫어요. 그래서 냄새 좀 안 나는 담배를 누군가 좀 이렇게 개발을 해주시나요? 그거 박원순 시장이 해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차기 대통령은 박원순 시장님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씩 정말 이 담배를 특히 이제 서울 시민들 뭐 혹은 뭐 우리 국민들이 담배를 좀 덜 피게 하는 여러 가지 뭐 방법들 노력하고 계신 점들 한 말씀씩 좀 들으시면서 끝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생각보다 담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서 네.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부담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새로운 세계를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특별히 방송을 듣는 지금 막 금연을 결심한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금연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신 선택은 정말 잘하신 선택이라고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혼자서 금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주변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많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꼭 금연 유지에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국장님.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본인도 잘 모르게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이게 담배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담배 회사들이 또 광고나 이런 거를 굉장히 또 아주 지능적으로 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담배에 대해서 그 무방비 상태로 쉽게 접하고 계속 지속하기도 쉬워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술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아까 햄버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네. 이제 그 뭐 맛있게 즐기고 이런 거는 좋지만 햄버거나 이런 거를 근데 그게 또 건강에 이롭게 만들어 나가야죠. 이게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이 의료진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알려 나가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리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담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담배에 그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금연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서울시에서 금연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나백주 국장님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 김종웅 부회장님 또 서울금연지원센터의 왕희령 교수님 이렇게 세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뭐 담배는 정말 뭐 끊기가 어렵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금연이 쉽지가 않으시다면 이 서울시에서 운영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 함께 활용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 가까운 병원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에 좀 참여해 보시는 것도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한테나 얘기하세요. 네. 저는 끊을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시니까? 저는 생각이 없으니까. 네. 끊으실 분들. 알겠습니다. 네.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서울 골뱅이 팟빵.com 이 이메일로도 여러분의 고민 사연 제보 고발 어떤 것이든지 또 보내주시면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ay you.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